예, 요즘 가격들이 좀 특히 아파트 가격 많이 올랐죠. 그래서 팔고 싶어서 안절부절인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꼭 아파트도 뭐 여러 개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꼭 한 개 갖고 있는 사람들이 더 고민이 많습니다. 팔고 좀 더 돈을 벌기 위해서 좀 가격 떨어지면 사야 되나? 아니면 지금 팔고 갈아타서 더 좋은 데 가야 되나? 이런 고민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아주 무계획하게 그냥 여기서는 좀 쉽게 말할까요? 하나 뭐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냥 귀가 얇아가지고 그냥 팔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강의 드리겠습니다. 제목은요. 가격 좀 올랐다고 내 집 함부로 팔지 마라. 보통 보면은요. 이 부동산 갖고 있다 가격 오르면 주변에서 듣는 얘기가 많은 것 같아요.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가격 좀 오르면은 투자해가지고 돈 버는 건 안 보이고 혹시 가격 내리는 요인 없나? 가격 내릴 거. 그냥 의도적으로 본인이 그런 기사 속으로만 계속 들어가가지고 거기에 빠져서 그냥 팔게 되죠. 요거 이번만 있는 게 아니에요. 과거에도 수없이 이렇게 반복돼 있어요. 그리고 집 하나 사가지고 팔아먹기 좋아하시는 분들 있죠. 평생 이 고민하고 살아갑니다. 첫 번째, 가격 올랐으니 전세 살고 현금 보유하고 있다가 사자. 그래서 가격 좀 오르면은 가격 내린다고 하면 현금 보유가 답이다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현금 보유해가지고요, 5년, 10년 가지고 있어서 현금이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지고 특히 막 우리 현금, 뭐 달러, 뭐 한국화 뭐 이런 이 현금 가치 올라간 거 봤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의 월급이 오르는 이상 화폐 가치는 하락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항상 월급은 올라야만 합니다. 왜? 우리 인류는 생산성을 높여야 되잖아요. 생산성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가 일한 인풋 대비 아웃풋이 좋아져야 돼요. 내가 하나를 넣으면 둘이 나오면 최고 좋겠죠. 그러나 1.1이라도 아웃풋이 나와줘야 돼요. 그런데 어느 순간 가보면 이 노동에 대한 가치 생산성은 한계에 도달을 합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죠? 가격 가치 상향을 해주죠. 그래서 화폐 가치를 하락시킴으로써 비록 인풋은 하나여가지고 아웃풋도 하나가 나오겠지만 품질을 높이고 가격을 높여서 이 노동의 가치를 높이죠. 높일 때 생산성은 한계에 도달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가격을 올려서 그리고 화폐 가치를 떨어뜨려서 생산성을 높이죠. 저는요. 현금의 가치는 오래 갖고 있을수록 위험한 게 현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나중에 아주 뭐 임금 그다음에 물가 이런 것들이 아주 안정적인 아주 스테디한 상태로 가지 않는다고 한다라면 저는 화폐 가치는 하락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건전한 인플레이션은 오히려 우리 사회, 우리의 경제를 건전하게 하고 더 활동력 있게 해준다. 그래서 저는 건전한 인플레이션을 굉장히 좋아하고 그렇게 가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건전한 인플레이션은 한 자릿수죠. 그래서 뭐 한 3에서 6, 7% 정도 이 정도의 인플레이션은 꾸준히 계속되면 우리의 월급도 이와 같이 이렇게 오르면은 약간의 정신적으로도 덜 필요한 그러한 사회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전세 살고 현금 보유하고 있다가 한번 사자 한 사람들 이렇게 해서 실패한 사람들이 많다? 그것도 무지하게 많다. 그래서 요런 정도를 저는 이렇게 하면 요건 잔머리다라고 정의하겠어요. 잔머리 쓰다가 집만 날립니다. 그래서 요 1번은 하책입니다. 뭐 혹시 이런 건 있어요. 가격이 올랐으니 전세 살고 남는 현금을 가지고 좋은 지역, 상급지에 하나 갭 투자해 두자 전세 끼고 이건 오케이. 그런데 현금 보유하고 있다? 이것은 가격이 떨어져도 보면 가격이 떨어져도 살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두 번째, 이제 상투이니 매각하고 내릴 때 사자. 이 상투는
무슨 꼭지점, 우리죠 상투 튼다 그러죠. 상투, 꼭지니 매각하고 내릴 때 사자. 요거에 많이 자충수 들은 분들이 있어요. 가격이 자 오릅니다. 그리고 상투예요. 그리고 내립니다. 그러면 바닥이죠. 바닥에서 다시 상투, 바닥, 상투, 바닥 이렇게 산다고 하죠. 이런 사람들의 부류는 자기가 마치 신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 신으로 착각하는 분들이에요. 어떻게 상투에서 팔고 그 바닥에서 사고 상투 그런 능력을 갖고 태어났다면 인류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혹시라도 이럴 자신이 있다라면 집 갖고 이런 장난하지 마시고 주식 한 종목이라도 사보세요. 그래서 주식 한 종목 사가지고 상투에 팔아보고 바닥에서 한번 사보십시오. 그게 가능한지. 이런 분들은 상투도 모르고 하락의 바닥이 와도 몰라서 못 삽니다. 그래서 항상 팔고 나면 그때부터 이 하락 바닥을 찾기 위해서 맨날 바닥이 오라고 정화수를 떼다 놓고 기도형이죠. 기도해서 아유 바닥 빨리 주세요. 바닥 주세요. 바닥이 오면 더 바닥 주세요. 더 바닥 주세요. 또 바닥 오면 더 바닥 주세요 해서 못 사죠. 그러다가 있는 돈, 이 있는 현금 은행에 있죠. 이상한 일에 또 쓰여가지고 돈만 날려. 사람들이 돈 있는 냄새는 잘 봤죠? 형제 자매 와가지고 너 돈 집 한 거 있으니까 좀 빌려줘? 내가 금방 돌려줄게. 아니야 나 집 사야 되니까 나 집 내가 너 언제 살 건데 집 바닥 되면 바로 살 거야. 아유 바닥 들려면 한 1년 남았으니까 내가 6개월만 돈 쓰고 줄게. 그래서 이자도 잘 받다가 3개월 이자 받고 횡하고 사라져요. 그래서 돈도 못 받죠. 그래서 결국은 집 살 돈을 다 날립니다. 이것도 역시 잔머리. 세 번째, 인구 절벽의 시대이니 반드시 폭락하니 매각하자. 그래서 인구 절벽. 그렇죠. 인구가 줄어들면 반드시 가격은 떨어집니다. 왜? 수요가 없으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개미눈을 가졌어요. 대부분. 그러니까 인구 절벽 시대에 폭락하니까 팔자. 제가 이거 2006년, 7년에도 이런 개미눈 가진 사람들 굉장히 언론에서도 막 하락, 폭락주의 하면서 이런 개미눈 가진 사람들 무지하게 봤어요. 어디서 보이지도 않는 통계 자료 갖다가 막 개미눈 돼가지고 하죠. 개미는 사람의 눈을 보지 못하죠. 개미는 저 신발 바닥에 있으니까 볼 거 아니에요? 인구가 줄어들면 반대로 인구가 늘어나는 지역이 있음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불구하고 인구가 없어지는 지역은 분명히 하락하니까 팔아야 되죠. 그런데 인구가 늘어나는 지역은 사둬야 되는데 알고 봤더니 자기가 판 게 인구가 굉장히 늘어나는 지역이에요. 인구 밀도가 더 늘어나는 지역이고 사둔 것은 인구 절벽지대를 사는 거예요. 그래서 개미눈은 굉장히 골치 아픈 존재들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제가 봤을 때는 공부를 좀 하거나 좋은 스승을 좀 만나야 돼요. 이런 사람은 자기 주관도 너무너무 세요. 그리고 이렇게 인구 절벽이니 폭락이니 이런 용어에 완전히 자기 최면이 걸려있기 때문에 이 개미눈 가진 사람들은 구제가 안 돼요. 구제가. 자기 철학도 강해. 철학도 여러분 개통 철학 같은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구제가 좀 어렵고 중증 환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인구 절벽을 논하면서 폭락을 논하는 거 여러분 아니올 시다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대한민국에 이 인구가 줄어드는 데가 있고 늘어나는 데가 있습니다. 줄어드는 데는 반드시 하락을 동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 시대에 줄어들 때도 가가지고 틈새 시장이다 해가지고 막 가서 경매 뭐냐 해가지고 10개씩 사는 사람들이 있죠. 이거 정신 나간 사람들입니다. 제가 봤을 때. 잠깐 오르는데 팔지도 못한 상황에서 2, 3년 쑥 지나면 가격 확 빠져가지고 팔지도 못하고 꺼다 놓은 볼이 났죠. 제가요, 지방에 뭐 이렇게 아파트, 뭐 이렇게 경매로 뭐 한 동, 두 동 뜬 사람들 사가지고 10년 전, 15년 전에 뭐 4천만 원에 전세 끼고 500만 원 투자해서 5천만 원까지 사는 사람들이 지금은 한 채당 2천씩 빠져 2억씩 빠지고 또 살 수도 없고 팔 수도 없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거든요.
이거 선별 능력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분이 개미 눈에서 이렇게 큰 사람의 눈으로 좀 바꿔가지고 좀 생각 좀 하는 그러한 세상을 좀 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네 번째, 많은 사람들이 대세 하락한다고 한다. 팔았다가 다시 사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대세 하락과 대세 상승은 늘 있어 왔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저는 이렇게 하고 싶어요. 남들 대세 상승할 때 1억 오를 때 투자 안 하는 사람들. 남들 오를 때 투자 안 했다가 남들 내릴 때 더 투자 많이 해서 더 내리는 사람. 이런 사람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이 부동산이 넓고도 종류도 많고 각양각색의 만약에 말이죠. 우리나라가 5,200만 명인데 저는 부동산 하나를 보고도 5,200만 명이 다르게 보면 5,200만 가지의 부동산이 있다고 존재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너무 큰 용어, 대세 하락 이런 걸로 보지 마시고 각각의 지역마다 지역 특성이 있고 부동산도 종류별로 있고 생각하고 해석하는 것들이 틀리니까 대세 하락이라는 말에 넣지 말고 내가 갖고 있는 내 집이, 내 주택 이게 대세 하락 속에 있는지 아니면 잘 견디고 오르는 상승기의 물건인지 하락기에는 남들 내릴 때 오르고 상승기에는 남들 오를 때보다 더 많이 오르는 그런 집인지를 좀 판단하고 매각 행위를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팔았다가 다시 사자. 이게 쉬운 말이죠. 그런데 가격이 떨어지면 사고 싶은 물건을 살 수가 없어요. 왜죠? 거기에 있는 사람이 매도인들이 바보입니까? 안 팔아요. 과거에 2009년, 10년, 음마아파트, 여러 가지 기회가 여러분들한테 싸고 살 기회가 있었다고 하지만, 과연 거래가 한두 건 자전거래는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싸다고 해서 달려갔더니 살 수가 있었어요? 싸면 안 팝니다. 그래서 안 판 사람들이 많아서 물건을 살 수 없음도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저는, 저의 의견을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저의 의견입니다. 귀가 얇으면 망하고 사고팔기 자주 하면 부자 되기 어렵다. 요걸 좀 다시 좀 여러분 머릿속에 되새김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집, 내 주택이 이런 형태로 놓여 있으면 매각하고 이런 놓여 있으면 매각하지 마라. 요걸 좀 쉽게 표를 한번 나눠봤어요. 내가 좋아. 나는 이 지역이 좋아. 내 집이. 그런데 너 다른 내 친구도 좋아하네? 그런데 알고 봤더니 더 많은 사람이 좋아해요. 얘는 계속 매각하지 말고 보유해서요. 얘는 어떤 시기가 오더라도 오르고 내릴 때는 조정도 덜 받고 있다가 오를 때 많이 오릅니다. 이런 집은 사기도 힘들고 팔고 나면 영원히 사기 힘든 지역입니다. 그런데 나는 좋은데 너는 안 좋아. 그리고 다른 사람도 안 좋아해. 이런 지역은 나만 좋아하는 거잖아요. 이것은 즉시 매각하십시오. 이런 것들은 대부분이 집이 매미 소리 많이 들리고 공기 좋고 차례가 그냥 차 길이 너무 넓어서 나만 살기 좋을 경우잖아요. 이건 가족들을 떠나서 혼자 사시다가 오시기 바랍니다. 가족들은 이런 지역에 놔두시고요. 그래서 혼자 망가지면 되는데 나만 좋다. 이건 뭔가가 문제가 있다. 이래서 즉시 매각하라. 그 다음에 나는 별로 안 좋아해. 그런데 다른 친구가 좋아하고 다른 사람이 좋아해? 이건 뭔가가 있어. 얘는 분명히 가격이 오를 건데 내가 싫으면 한명차 사도 내가 싫은데 하기 싫다잖아요. 그럴 때 내가 싫으면 매각하세요. 매각을 하되 다른 더 좋은 지역으로 갈아타세요. 이런 지역으로. 그렇지. 갈아탈 돈이 없거나 능력이 안 되거나 견딜만 하면은 그냥 보유하시기 바랍니다. 나도 싫고 친구도 싫어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도 없어. 그럴 경우에는 애시당초 사지 말았어야 됩니다. 이런 부분 구분해서 해야지 너무 1, 2, 3, 4에 이렇게 흔들려가지고 부동산 내 집 마련 하지 마시고요. 내 집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5년, 10년 후에 가면 또 다시 가격이 오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왜 화폐 가치가 하락하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의 재산 잘 유지하시고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